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당장의 파산은 면하게 됐습니다. 어제 법원이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티메프가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44일 만에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현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법원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티메프의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됐는데 다시 살릴 것이냐, 파산시킬 것이냐 기로에 놓여 있었는데 우선 당장의 파산은 면하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회생법원 제2부는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 회생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티메프는 지난 7월 29일 법원에 기업 회생과 자율적 구조조정,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는데요. 법원은 당초 회생 개시 여부 판단을 미룬 채 채권자와 채무자 간 ARS 프로그램만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자구안이 도출되지 않아 회생 개시 여부를 직접 판단하기로 한 겁니다. 재판부는 채권자 협의회에 대한 의견 조회 결과 회생 절차 개시 동의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티메프 판매 업체와 채권자들은 티메프 회생 개시에 무게를 둔 의견서를 법원에 전한 바 있는데요. 티메프가 정상 운영돼 미정산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향에 동의하고 이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참하겠다는 게 골자였습니다. 네. 이제 기업 회생으로 돈을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회사를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법원이 결정을 내렸는데 앞으로 티메프의 경영은 기존의 대표가 아닌 제3자가 경영을 맡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경영진 대신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티메프의 경영을 맡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관리인은 채무자 중에서 선임이 되는데요. 재정 파탄 원인이 부실 경영 등에 있으면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티메프 채권자 협의회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요구했고 법원도 이를 수용했습니다. 두 회사의 경영을 대신할 제3자 관리인은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가 선임됐는데요. 해당 관리인은 지난 2013년 동양그룹 회생 사건을 맡은 바 있습니다. 회사의 파탄 경위와 청산 가치, 존속 가치 등을 산정할 조사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이 지정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됐다고 해서 회사가 다시 완전하게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기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채권 변제 유리한지 아니면 여기서 청산시키는 것이 유리한지 이것을 앞으로 또 다시 이제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 누구보다도 이번 법원의 판단에 이제 피해자와 채권자들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회생 개시 결정에 피해자들의 반응은 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우선 팀F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인 검은우산 비대위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고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 비대위 측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작게나마 희망을 가지고 본 회상 절차에 저희 채권사로서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간 ALS 기간이 있는 동안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자금 조달 계획을 하지 못한 모그룹 구영배 대표나 또는 관련 경영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을 표현합니다. 비대위는 조기 인수합병을 위해 투자자 유치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당장 판매업체 중 어려움을 겪는 곳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출 관련 체감할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 피해 모임 측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티몬 위메프 피해 소비자 모임 측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과연 그거를 회생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결정이 나는 사항이기도 하고 이제 정확한 얘기가 있으면은 이번 주 안으로 저희가 움직일 거예요. 결정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판매자 측에서는 뭐 그냥 뭐 좋은 증소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소비자 측에서는 뭐 그거랑은 우리랑 별 관계없다. 나중에 끝까지 봐야 된다.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부터 시작해갖고 저희가 조금 더 깊게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섣불리 판단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들어보니까 소비자 측과 판매자 측의 입장이 조금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TMF가 가지고 있는 채무가 얼마나 확정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채권자 측에선 지금 1조 7천억 원까지 추산을 하고 있죠. 앞으로 이제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네, 채권자의 경우 다음 달 24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온라인과 우편 등으로 채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채권이 신고되지 않으면 해당 채권은 회생 계획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두 회사가 다음 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채권이 신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채권 확정 작업을 거친 두 회사는 오는 12월 27일까지 회생 계획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영회계법인이 조사 보고서를 내면 두 회사가 이를 토대로 계획안을 작성합니다. 회생계획안이 채권자와 담보권자의 동의 등 인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원은 계획을 인가합니다. 두 회사는 회생 계획에 따라 법원의 관리하에 채무 일부를 탕감받고 나머지 채무는 정해진 기간 갚아 나가며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반면 회생 계획안을 인가받지 못하거나 법원이 중간에 회생 절차를 폐지하면 두 회사는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회생 계획이 인가되더라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파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기업의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한테 분배합니다. 채권자들은 먼저 변제받기 위해 다툼을 벌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회생 계획을 인가하기 전에 두 회사가 인수합병에 나설 수도 있는데요. TMF 측은 회생 계획안 인가를 받기 전까지 외부 투자자에게 기업을 매각하고 대금으로 채무를 갚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류광진 팀원 대표가 오늘 입장을 냈는데요. 류 대표는 필요한 업무를 빠르게 수행하고 M&A에도 속도를 내 법원이 회생 계획을 인가하기 전 인수합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 대표에 따르면 두 곳과 M&A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올해 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할 만한 M&A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다음 달 초 에스크로 기반의 정산 시스템을 도입해 플랫폼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류 대표는 밝혔습니다. 일단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앞으로 회생 절차 이후에도 운영이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파산 수순을 밟을 수도 있겠네요. 좀 앞으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현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